조류원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도형 중에서 한 각이 0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한 각이 0으로 갈 때. 자, 한 각만 0으로 갈 때는 이제 어떤 도형이 되겠냐 해서 제일 단순한 도형으로서 일단 직각삼각형을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밑변 길이가 1이고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든 아니면 내접하는 원이든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든 다 입장이 똑같긴 한데 일단 정사각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넓이가 F세타입니다. F세타에다가 세타 제곱을 나누고 극한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일단 이 녀석은 정사각형이니까 나는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하도록 하죠. 이 길이도 A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A가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B에서부터 C까지 토탈 길이가 지금 탄젠트 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 세타죠. 그래서 A하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A의 비율이 탄젠트 세타랑 똑같습니다. 즉 A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나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녀석을 좌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바꿀 거고, 그럼 A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부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죠. 자, 이건데 어차피 얘는 A 제곱이니까 A의 값은 역시 인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바꿔버리죠. 분자는 0으로 가는 인수니까 세타로 대체하면 되고, 분모는 1 더하기 세타 꼴이라서 그냥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세타 제곱이 돼버리죠. 자, 극한값 1이 나오겠죠? 자, 이건데요. 이제 이 녀석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요. 현재 지금 A라고 한 녀석은 요만큼 부족합니다. 그리고 A가 조금 전에 해보니까 세타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A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부분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통분을 해보시면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가 되어서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1하고 똑같아지죠. 분자는 탄젠트 제곱 세타라서 세타 제곱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도형에서 각의 크기가 세타면 전체 길이는 탄젠트 세타, 즉 세타하고 똑같은데 요놈 길이가 세타 제곱과 같아졌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원래는 세타에다가 세타 제곱을 빼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터인데, 자, 세타가 있고 세타 제곱이 있으면 차수가 누가 더 크니? 세타 제곱이 더 크잖아. 그러면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무시할 수 있다. 자, 결국은 이 길이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타가 0을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경우에 이 삼각형은 점점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굉장히 납작뾰족한 이런 삼각형이 되어버려요. 선생님은 이 도형을 대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침 중에서 엄청 굵은 침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뾰족하니까요.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면은 내접하는 도형이 세타가 0으로 가면 점점 우측으로 붙을 거고요.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하고 이 BC 선분의 길이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길이가 그냥 세타구나, 탄젠트 세타이긴 한데 그냥 세타구나 이렇게 놓고서 바로 그냥 세타 제곱이구나, 극한값 1이겠네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자, 그나마 얘는 정사각형에 내접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 각을 잡아서 비례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닌 것이 내접을 한다거나 도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거나 이래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자, 방금 전에 이 문제의 경우에 만약에 내접하는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니야. 여기에 내접한 도형이 직각삼각형 그대로 똑같은데 말이요. 밑변 길이가 1인데 이 각이 세타인데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야. 자, 이런 거라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역시 납작뾰족한 뎁침 모양이 될 거고 이 오른쪽 기퉁에 내접하는 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그냥 세타하고 똑같아져.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여기다가 내접하는 정삼각형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뾰족한 도형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야.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가 세타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형에 내접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 각이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내접하는 도형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그때 그놈이 이쪽 변의 길이하고 그냥 이 녀석의 내접하는 도형의 높이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밑변 길이는 2가 되겠죠? 자, 요 녀석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F세타입니다. 세타 제곱 나누고 극한 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게 둘러싸인 도형이 얘가 지금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채꼴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렇긴 한데 이 길이는 원래부터 2였고 이 길이는 원래는 2 코사인 세타죠. 여기다 연결하면 직각이 될 테니까. 근데 뭐 어차피 2로 수렴할 거니까 2로 대체하면 되고요. 남은 것은 이 호의 길이인데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그냥 2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0을 향해서 무한히 가까이 가는 상황이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변 길이는 얘는 원래부터 2고 얘는 점점 2로 가까이 갈 거고 이 녀석만 0으로 가는 어떤 도형이 된다고요? 대칭 모양의 이런 도형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그냥 2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4세타 제곱이고 극한값은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 높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이 녀석은 분명히 구해봤자 세타 제곱이 분명합니다. 2차가 확실하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요 덩어리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된다 이거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현미경 요법 내지는 뭐 근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질구레한 것들 버리고 큼직큼직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단순한 문제 1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부채꼴이에요. 내접하는 원입니다. 자, 둘러싸인 도형의 길이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이는 어차피 1이 확실하고요. 이 길이는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얘는 코사인 세타죠.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값은 어차피 1로 수렴을 하는데 이 녀석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각형 AOH는 굉장히 납작뾰족한 이런 도형으로 가까이 갈 거다 이거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내접하는 원의 지름의 길이가 곧 이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세타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럼 넓이는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분모고 분자에 파이 세타 제곱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치는 거니까 극한값은 4가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고 참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겨보면 부채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길이도 1입니다. 자, 거기에 내접하는 반원입니다. 반원이라 그러니까 이거 공식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반원이라고 해서 쫄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RA로 지금 대칭인 도형 한 개 더 그리면은 합동인 도형 한 개 더 그려버리면 반원이 그냥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큼지막한 삼각형의 내접하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일단 이 길이는 사인 세타이죠. 그냥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도 사인 세타지만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 길이는요. 원래는 얼마가 됩니까? 2 사인 2분의 세타가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이것도 세타. 그럼 남은 것은 이 길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놈 길이는 1 빼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뭐하고 똑같았다고요? 2분의 세타 제곱과 같았죠. 자, 이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으로 가버리면 이놈은 다 0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1차잖아요. 높이가 2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도형은 점점 굉장히 뾰족 납작한 이런 도형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2세타, 이 길이 세타. 근데 요 길이만 2분의 세타 제곱. 이런 도형이 된다는 거지. 자, 이곳에 지금 내접하는 원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게 지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됨? 4분의 세타 제곱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이 반원의 넓이니까 반원의 넓이 F세타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의 제곱 16분의 세타 4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세타 4제곱을 나누니까 32분의 1파이란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PQ의 합은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원래는 세타인데 이거를 2대1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이 부채꼴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F세타,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 꼭지에서 내린 수선에 발려서 이 삼각형 넓이가 G세타입니다. 둘의 비율을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F세타부터 먼저. F세타는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세타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1입니다. 그럼 호의 길이가 뭐라고요? 3분의 세타고 이게 그냥 F세타의 높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F세타는 9분의 세타 제곱입니다. 자, 얘는 끝났고요.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세타하고 똑같아진다고 봐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 길이를 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 길이도 3분의 세타하고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빼기 3분의 세타이긴 하나, 세타가 0으로 가면 그냥 1로 가까이 갑니다. 즉 OD 길이는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OP 길이는 뭐가 됩니까? 1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원래는 코사인 세타지만 이것도 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OP 길이는 1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너무 빨리 가나요? 다시 좀 해볼게요. 다시요. OD 길이는 1 빼기 AD 길이이긴 한데 이 AD 길이가 요놈 길이라서 점점 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로 수렴을 할 거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그냥 0이 아닌 걸로 대체하면 돼요. OP 길이는 OD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방금 OD 길이가 1로 수렴하고 코사인 세타도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1로 수렴을 할 거다. 그럼 남은 것은 PQ 길이인데, 자, PQ 길이면 OP 길이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3분의 2 세타입니다. 근데 방금 OP 길이가 1로 수렴을 하고 탄젠트 3분의 2 세타는 0으로 가지만 조류 원함의 중에 하나니까 그냥 3분의 2 세타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G 세타는 뭐라? OP 곱하기 PQ 길이잖아. 2분의 1에 OP 길이는 조금 전에 1로 수렴을 했고요. PQ 길이는 얘하고 동급이니까 3분의 2 세타라고 보면 됩니다. 즉 G 세타는 3분의 세타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구하시오하는 극한식은요, 분자가 F 세타고 분자는 세타 곱하기 G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겠다, 그지? 60배를 하시오. 그럼 3분의 1다가 60배를 하면은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역시 F 세타의 한 변 길이가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지겠구나. 그럼 OD 길이 역시 1로 수렴을 하겠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주제는 한 각이 0으로 가는 도형일 때 다루는 요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